묘수인가 무리수인가 한동훈 카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동훈을 벌써 저렇게 요직에 중책에 임명을 하네 라고 하는 게 그냥 신선하게 들리셨나요? 아니면은 자기 사람부터 저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텐데 저게 국민통합 이렇게 말로는 외치고 자기 사람 또 측근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부터 이렇게 요직에 중용을 하면은 저게 통합이라든가 화면에서는 상당한 장애윤이 될 텐데 라고 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묘수인가 무리수인가 여러분들 중에 글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댓글에서 나왔던 것을 보면 아마 6대4 정도로 묘수 쪽을 더 응원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6대4로 4는 글쎄 한동훈을 중용하는 건 좋은데 시기가 벌써부터 처음부터 저렇게 칼을 빼면은 저게 부작용이 더 많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실 거고요. 네. 제스민님 숨겨진 묘수의 한 표입니다. 김경애님 묘수이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동훈 카드 찬성. 측근이겠지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예. 인재를 잘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6대4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4 쪽에 계신 분들은 의견 표현을 가급적 좀 신중하게 하시는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해가님. 눈에는 눈은 이해. 그렇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활발하게 댓글 창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6대4가 아니라 8대2, 7대3 정도로 되는데요. 네, 사실은 한동훈 카드가 처음부터 윤 당선인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여의도 정거라든가 인수위 주위에서 나오는 것은 예, 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저께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예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책정을 하는 순간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면서 한동훈 카드를 이렇게 낙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하나 들리고요. 처음부터였다. 네, 법무부 장관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윤핵관들에게 했다는 얘기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이렇게 인사 지침을 받아야 또 검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두 장관은 예, 제가 그쪽은 잘 아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팩트면은 네,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뭐 어차피 쓸 걸 내가 바로 그냥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라고 한동훈 카드를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이고, 네, 권성동 의원이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동훈 카드를 일찍부터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카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카드로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에 그래서 조국 사태 그 파탄이 난 것이죠. 그 뒤에 추미애, 그 뒤에 박검계, 이른바 문재인 사단들,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을 떠받치는 그런 면면들이 법무부 장관에 줄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검계, 이른바 아주 온화한 국민들, 우리 아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들이죠. 그 일거수일투족이 말 자체도 굉장히 거칠고 또 상대방 자기 진영이 아닌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들끼리는 오히려 똘똘 뭉치고 이의 카르텔을 형성을 했지만 자기 지형에 있지 않고 중립이나 저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적처럼 네, 싸워서 물리쳐야 할 적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 자체도 투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조국 추미애
이르러서는 그 정점에 달했던 그 상황입니다만은 뭐 지금 누굽니까? 박범계 장관도 크게 봐서는 같은 범주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와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그 눈치가 좀 보였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그 당선인 3월 9일 이후에는 상당히 뭡니까 위축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으로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아무튼 한동훈 카드는 빠르면 6개월, 길면은 1년 내에 적재적소에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는데 그 중론이 여지없이 예, 비껴나갔습니다. 6개월, 1년 뒤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부터 그것도 뭐 그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대개는 검찰총장이냐 서울중앙지검장이냐 수원지검장이냐. 예, 수원지검장은 뭡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칠 그 주요 보직이 바로 수원지검장,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장 아니면 검찰총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어제 말씀 2시에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격은 아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격이 아니냐. 기자가 질문을 했지요. 한동훈 카드는 상당히 파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절대 파격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격으로 생각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파격은 파격이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파격이 아니다고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파격은 파격이로되 내가 파격 인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예, 일단 파격이라는 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기수 파괴. 물론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는 검찰의 그 기수를 중요하는 그런 거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까지 기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꼭 뭐 20기가 하면은 22기가 다음에 하고 23기가 하고 그런 거는 그들만의 그들 리그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해서는 검찰 기수는 파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격은 파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27기라고 그러죠. 뭐 검찰 기수를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이 27기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그런데 김호수는 20기. 또 박범계는 24기라고 하죠. 23기네요. 4년 차이니까 23기. 그러니까 현재의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는 4년 후배. 그 다음에 현재의 검찰총장 김호수에 비해서는 7년 후배가 되는 것이죠. 검찰 입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선배를 두고 바로 법무부 장관은 임명한다는 것은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들 리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러니까 파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영어 얘기까지 어제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영어를 잘한다. 글쎄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 장관도 영어를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영어도 잘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추상과 같이 지키는데 사자와 호랑이처럼 맹수처럼 그렇게 법질서 수호가 최고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영어를 잘하는 것은 덤으로 이 영어도 이 아주 그런 법질서를 아주 엄정하게 지킬 자질과 또 옛날에 검사했을 때 수사도 잘하고 거기다 영어도 잘해 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그냥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금상첨화. 근데 그거를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물론 윤 당선인이 아마 전자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자질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영어도 잘한다. 그러니까 선진 법무 체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거기에도 접촉을 해가지고 선진 법 질서를 도입하는데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얘기죠. 네. 바로 파격은 파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되 그래서 내가 파격 인사를 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이유를 대면은 아주 말끔할 텐데 저는 파격을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영어 얘기도 썩 그렇게 한동훈을 임명을 하는데 썩 그렇게 필요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자꾸 이제 한동훈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되는 것은 영어 잘하는 거야. 다른 부처의 장관 그는 안 필요합니까? 오히려 해외에 훨씬 더 네트워크가 필요한 그 부서의 영어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무엇을 설명할 때요, 구차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맞다. 파격은 파격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래서 파격을 선택했다. 그러고 한동훈이 이러이러한 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대 덕목인 대한민국의 법질서, 법치, 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데 적임자다라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묘수인가 무리수인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한동훈이라는 자기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법질서, 법치로 운영이 되는 그런 거에 가장 적임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시켜보니까 잘하네. 3개월, 4개월 또는 5개월 지난 다음에 역시 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한동훈이가 이렇게 그냥 말로 무슨 뭐 정치보복이니, 물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 달라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더 무서운 칼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에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 예. 더더욱이 청와대에 지금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개 이제 검찰 출신들을 민정수석으로 다 박는 입장에서 민정수석을 지금 임명을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바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겸임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일선 수사라든가 지검장, 고검장 이런 것들을 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예, 그 법무부 검찰국이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아주 파워가 있는 그 실세 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법무부 장관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인사권을 통째로 쥐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실세일 수밖에 없다. 예. 추미애도 그렇고 조국은 물론 단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박범계도 그렇고 다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묘수인가 묘리수인가라는 그런 그 제목을 여러분께 제가 던져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발칵 뒤집혔죠? 야, 이거 벌써 정치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냥 인사 쿠데타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은 묘수,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교도소 담장을 건너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사회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교도소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강대강,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쓰느냐 아니면 두 번째 카드로 쓰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제가 한 달 전쯤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3월 9일 그 대선 이후에 바로 한동훈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죠. 예, 바로 이걸 두 번째 시점에 쓰지 않고 첫 번째 쓴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자초한 그런 측면이 매우 많다. 따라서 묘수인가 무리수인가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정이 날 것입니다. 네, 현재로서 묘수였다, 무리수였다. 민주당이 저렇게 발칵 뒤집히고 반발하는 걸 보면은 지금 시작 자체는 상당한 묘수 쪽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 그렇습니다. 네. 요즘엔 영어를 다 잘합니다. 그렇죠? 네. 어제 영어 한다는 얘기를 또 시중에 화제가 돼서 제가 영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민주당, 민노총, 민원연 모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또, 예, 천일TV님이 말씀을 주셨죠. 천일TV님이 아까 김재선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이죠. 박상철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한 번도 지금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만은. 네. 이 카드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요. 언론들도
이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뭐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묘수 쪽에 상당한 또 접근을 하는 묘수도 있는데요. 마이웨이 인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여기저기서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마이웨이 인사. 어떤 면에서 마이웨이 인사일까요? 네.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써보니까 일 잘한다. 그러고 정무 감각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무리수를 쓰는 민주당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한 번 믿는 사람은 외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마이웨이 인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마이웨이 인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상대방, 어차피 정치는 지금 진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싸움에서 상대방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허를 찔른, 네, 마이웨이 인사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란 인물, 이게 윤석열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분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에는 지금까지 계속 표적으로 없애야 할 인물로 돼 있다. 예, 바로 지금 저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의 분신,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보면 계속 같이 이렇게 지냈던 분이 꽤 많습니다. 네, 윤과 한동훈의 인연을 한번 볼까요? 서울법대 동문, 윤석열은 79학번, 또 한동훈은 92학번, 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3년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한동훈이 27기, 사법연수원은 4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나이는 13살 차이지만 사법연수원은 3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4기네요. 4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구수 9번 시험을 봐서 차시가 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수한 윤석열 이런 책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3번, 4번, 3수, 4수까지는 얘기 들어봤는데 여러분 구수 얘기하면은 참 많이도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각종 대형 사건도 함께 수사를 했습니다. 2003년에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대검 중수부회 때 같이 했고요.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같이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지요. 네, 기관장과 참모로 호흡을 맞춘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은 바로 3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바로 아래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3명의 차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3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족 중에 수족,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을 때 한동훈은 바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예,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전에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중수부장. 네, 중수부장이 너무 지나치게 파워가 집중됐다 해서 이름을 바꾼 것이죠. 반부패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둘 사이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아주 왼팔 오른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밀착관계였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인사에 절대 파격은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다. 파격은 파격이다. 무려 검찰총장보다 7년 후배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서열상에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는 게 어떻게 파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목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네, 줄줄이.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검찰 속성상, 그걸 아마 염두에 뒀을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요직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서 뭐 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다. 49, 아직 만 50이 안 된 27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면은, 적어도 한 20여 명은 바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뭐 그것도 다목적으로, 포석을 깔은 것이죠. 그러니까 묘수인과 무리수인과 할 때 묘수인 측면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인다. 민주당이 저렇게 아주 극렬 반대를 하는 모습을 허를 찔른 묘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시켜보니까 정말 잘하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동훈이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몸을 또 낮추고, 예, 이렇게 그냥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예, 아마 본인이 잘할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보다도 더 몸을 낮추는 그런 겸손 모드로 가야, 겸손 모드로 가면 갈수록 그건 실력은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 중에 토미리스 님이 윤 당선인 국민에게 고자질 하셔요. 뒷배가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고자질, 국민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는 말씀이건요. 예, 국민이 뒷배가 되질 겁니다. 라고 토미리스 님이 말씀과 함께 또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그런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죠. 자,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법무부 장관한테 고유 권한인 건데 추미애 박범계 시절에는 이걸 남용을 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 자체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하라 마라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네. 추미애 때는 어땠습니까? 추미애 때는 바로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특정 사건에 대해서 2번이나 수사하지 마라. 그러고 거기서 손을 떼라. 라고 검찰총장을 아예 배제시켰다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게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그 당시에는 아주 검찰총장을 위축시키고 초라해 보이게끔 만드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다 그걸 압니다. 저건 추미애가 좀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피해를 보고 이 압박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것이죠. 총장으로서는 그 역할과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도 한쪽에 구석에서는 바로 정치인 윤석열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 충분히 하실 겁니다. 네. 예, 그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 박범계 추미애 시절 남용 살해 해악을 실감한다. 그래서 나는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뭐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간에 또 민주당과의 또 극한 그런 대결 양상에서 또 수사지휘권이 행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초반부터는 당연히 저런 그 선언을 해야 되겠죠. 예,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됩니다. 윤에게 맹종 안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 상당히 초기에 아주 배심이 있게 나오죠. 검찰, 기본적으로 검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치,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착시키는 게 제일 덕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인들, 해악을 끼친 나쁜 놈이란 말을 어제 스스럼 없이 하던데, 아무튼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겠죠. 나쁜 놈 잘 잡으면 됩니다. 그게 검찰의 제일 우선순위다. 윤석열, 뭐 가깝기는 하고 일도 같이 많이 했지만 나는 맹종, 뭐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동종 안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 대장동 개발 의혹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하다.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설 특검을 한다 안 한다라고 미리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이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장동은 어떤 식으로든지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중앙 또는 수원지검에서 본격적인 추가 수사를 하든지, 저거는 뭐 어차피 덮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저것조차 수사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이 후보가, 이제 장관 후보가 저렇게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멘트도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네. 와인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내주셨네요. 네, 또 이렇게 러브를 사랑하는, 러브를 뜻하는 또 이렇게 마크도 보내주시고요. 예, 와인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차 한 잔 벌써 마신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네. 예, 토미리스 님이 또 차 한 잔을 선물해 주신 와인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파 정권 지긋지긋합니다. 왕돈이 님. 학교는 몽골 사막으로? 예, 이거는, 어느 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한동훈을 딱 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원내대표로 최근에 당선된 권성동, 권성동 후보가 처음부터 한동훈을 찍은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당론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을 자극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그럼 좋다. 강대강으로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한 1년 뒤에 쓸 예정이었던 한동훈을 소환을 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분석을 염두에 둔 거겠죠. 아닌 것 같다. 처음부터 한동훈을 생각을 한 것 같다. 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이쪽은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둘만 얘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 원내대표로서 이제 이게 민주당을 더 크게 자극을 안 시키려고 한 건지,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진면목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묘수인가 무리수인가 한동훈 카드가 여러분들은 아마 묘수이기를 마음속으로 기대를 할 것이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묘수로 만들어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제 그런 그 무리수가 결코 아니었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토미리스님과 와인님이 서로 그렇군요. 따라쟁이, 와인님이 따라야 하니까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토미님, 예, 토미님과 하여튼 와인님 오늘 아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어제 한동훈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어제 얘기를 한 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요약,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이제 장관 후보죠. 네, 사실 만 49세라 상당히 젊고 패기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가려운 부분, 또 가장 시급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 법리적으로 잘 이렇게 처리하는 장관이 되기를 저도 빌어하지 않습니다.